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요양보호사 간병인 외 80% 이상이 중국인인가? 네, 글로벌 국익 경영대학원 시간입니다. 제 이메일 mbpa1 at naver.com 또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7440-9442인데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메일을 주셔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간병인들을 양성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정책 제안을 합니다. 또는 제가 이제 입법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다가 국회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은 입법 청원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20만, 네, 한 달에 20만 동의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가 답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여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양성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현행법상은 비자가 예를 들어서 F2 비자 있어요. 거주 비자. 그 다음에 영주권 F5 영주권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포 비자. 그러니까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 비자. 또 하나는 방문 취업 비자예요. 방문 H2라는 방문 취업 비자인데 이것 또한 방문 취업 비자도 동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또는 고려인 동포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 동거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비자를 요 네 비자 중에 하나로 변경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8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건설도 80%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변경하라고 끊임없이 정부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이 간병인 대란, 요양보호사 대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보면은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그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을 양성을 합니다. 양성을 해가지고 즉각 그 일본이나 독일로 이렇게 송출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실패, 이제 제가 일본하고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어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일본어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일본어 강사 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정부와 한국 그 요양보호사 그 협회 임원진들하고 논의한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트남에서 기초 한국어 교육을 받고 뭐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대학교라든지 뭐 평생교육원이나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평생 직업 능력 학원들에서 요양보호 과정과 간병인 과정과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양보호 간병인 할 때 이 언어적 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감.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은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많이 데리고 갔는데 50만 명을 데리고 가겠다. 뭐 다양한 근로자까지 합쳐서 그리고 데려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충분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교민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탁상 공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갖고 탁상 공론만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일을 해본 사람은 세계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 간병인 과정도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간병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하나 접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 여기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네, 이 기사입니다. 네, 베트남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될 기회의 땅 해서 김도연 그 당시에 그 베트남 대사가 이 김도연 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간병인 비자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베트남에서는 은퇴자 비자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관광을 겸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은퇴자 비자를 만들고 또 한국의 병원이나 양로원, 의료시설 등의 베트남 사람이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간병인 비자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김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양질의 인력 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베트남에 간병인 비자를 우선 발급하고 있다. 그쵸? 일본에서 저한테도 많이 의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교실까지 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고령화 대비해서 베트남 인력의 진입을 허용해 간병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간병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병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족들이 80% 이상 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에는 젊은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충분한 한국어 교육과 감성 교육 시키고 제대로 된 간병인 교육과 그리고 이 그 요양보호 교육을 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는 간병인 80%가 조선족이다. 그렇죠? 건설 현장도 근로자 80%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기사가. 네, 그래서 법무부 하반기부터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방문 취업 비자, 거주 비자, 재외동포 비자, 영주권 비자, 결혼 비자를 갖춘 외국인들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에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범죄경력 외국인 가사, 육아, 간병 도우미 취직 불허 이렇게 냈죠. 그런데 중국은 범죄 경력 증명서 다 위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조선족 가짜 범죄 경력 증명서 내도 판결 못한다. 이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현지 공안들이 이거 발행해 줄 때 돈 받고 발행해 주면은 우리가 그 베트남이나 중국 외교부에서 이거 서류 문제 없다라고 하면 우리 외교부는 그냥 도장 찍어 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사하고 이거 담판을 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외교관이 문제 없다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내가 문제 있다고 하면 외교적 마찰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중국인 범죄 강력 대응 필요. 중국인 범죄 이거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요리사 자격증까지 가짜, 중국인 수백 명 취업 알선 브레이커. 네, 요리사 자격증도 다 가짜로 다 이렇게 위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입법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청원. 국회에다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 요구 또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청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원법. 그리고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도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금 뭐 저도 뭐 요양보호사협회나 각 대학교 그 대학교 협의회하고 많이 제가 논의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입법 운동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 주신 분도 입법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되는 건 없어요. 앉아서 그냥 사과 떨어져라 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은 사과가 썩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뭐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입법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지만 제가 끊임없이 입법 운동을 하는 이유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도 입법 운동에 동참하셔가지고 함께 활동하셔서 입법이 되면은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